한당 차주환님의 에세이 허물없는 이와의 대화 중에 6번째 이야기. 제목 원추리꽃. 언젠가 산행길에 산 중턱에 있는 원추리꽃이 좋아서 그 뿌리를 두 서너 개 뽑아다 뒤뜰 북쪽 담 밑에 꽂아 두었다.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무섭게 퍼져서 제법 자리를 잡고 마당을 장식하는 한 구실을 하게까지 되었다. 봄철 싹이 틀 때는 두 갈래로 갈라져 겹쳐진 순을 내미는데 좀 짙은 연두색을 드러낸다. 꽤 넓은 바닥을 차지하고 수북하게 돋아난 원추리 싹은 다른 풀싹과 뚜렷하게 구별되어 주목을 끈다. 겹쳐진 순이 자라나 긴 잎이 피어 일대를 빈틈없이 덮어버리면 별로 뜯어볼 만한 좋은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우거진 풀숲으로 변하는 것이다. 5월에 접어들어서부터는 좌우로 갈라져 퍼진 긴 잎 사이에서 고든 꽃줄기가 꼿꼿하게 솟아 올라와 장정의 허리춤만큼이나 높아져 가지고 끝에서 쌍갈래나 세갈래로 갈라져 각기 10여 개씩의 꽃봉우리를 떠받치어 꽃줄기의 숲을 이룬다. 6월 하순 단오절을 전후해서 꽃줄기 하나에서 대개 하루에 한 송이씩 꽃을 피워 거의 한 달 동안이나 꽃을 보게 해준다. 꽃이 흔하지 않은 철이어서 담 밑에 그득하게 피어난 원추리 꽃을 어레껏 반가운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 원추리 꽃은 하루 동안 피고 마는 꽃이기는 하지만 무궁화나 나팔꽃과는 달리 날이 밝으면 약간씩 벌어지기 시작하여 해가 나서야 활짝 피어나고 오후 4시경에는 벌써 노태가 드러난다. 해질 무렵에 하나씩 건너의 새 꽃잎부터 오므라들기 시작하여 어두워져서야 완전히 오므라들어 비틀듯이 조여진다. 마치 하루 사이에 인생의 역정을 펼쳐 보이는 듯 하다. 원추리 꽃이 햇빛을 받고 활짝 피어나면 생김새가 나리꽃과 비슷하나 백합꽃보다는 조금 작고 꽃잎은 6개로 갈라져 꽃뿌리는 뒤로 말려 가지고 위쪽을 향해 벌어져 있는데 암술 하나가 길게 뻗어 있는 뒤에 수술 6개가 노란 화분을 끝에 이고 모여 있다. 꽃 색깔은 황적색에 검은 반점이 다소 박혀 있는데 색상이 강렬하지 않아서 그저 동요 없이 더운 해를 견디는 평범한 인내력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산야에 흔하게 피어 있어서 쉽게 접하게 되어서였으리라고 짐작되지만 옛날부터 원추리는 사람과 친근한 식물이었다. 원추리는 한자명이 여러 가지다. 의남초라는 별명이 있다. 잉태한 여인이 원추리 꽃을 품고 있으면 등남한다는 속신에서 생겨난 것이다. 태아의 성을 바꾸는 방법치고는 너무 간단하고 편리하다.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헌초다. 오랜 옛날부터 원추리는 헌초라 하여 근심을 잊게 해주는 풀로 알려져서 시경 같은 고대의 시가집에도 나온다.
중국 하남성의 땅에서 나온 민가인 백혜는 전쟁에 나간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 괴로워하는 여인의 심중을 써낸 것이다. 백께서는 씩씩하시고 나라의 혹을 이시다. 백께서 창 잡으시고 임금님의 술에 호이 나가셨다. 백께서 동쪽 땅으로 가버리고부터는 내 머리는 어지러운 쑥대 같으다. 어찌 머리 기름 없으랴마는 누구를 위해 모양 내겠나. 비가 와라 하는데 환하게 해가 나온다. 내가 백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 아픈 것 달갑게 여기고 있다. 어디에서 원출이나 얻어다가 뒷뜰에다 심어야지. 내가 백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병들게 한다. 백은 여기서는 여인이 자기 남편을 두고 한 말로 그 사나이가 집안 형제 중에서 맞이였던 것이다. 맞이이신 우리 그의 정도의 뜻이다. 고대해도 안 돌아오는 남편 생각에 몸과 마음이 괴로워진 여인이 뒷뜰에다 원추리를 심으려고 한 것은 근심을 잊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다. 원추리는 근심을 잊게 해준다고 알려져 왔지만 원추리를 심어서 근심을 잊는 방법은 확실하지 않다. 이 시의 한 해설에 따르면 원추리를 심어놓고 그것을 보고서 근심을 잊고 싶어 한 것이다. 꽃을 보고 그것을 감상하는 동안에 근심 걱정이 해소되는 일종의 기분 전환 방법이라면 구태여 원추리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방법으로는 원추리가 제일이라는 속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원추리를 망우초라고 부르게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원추리의 또 한 가지 별명은 녹총이다. 이것은 초봄에 돋아나는 연한 원추리 순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아마 사슴이 잘 뜯어 먹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금도 원추리 순을 데쳐서 국도 끓여 먹고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한다. 그런데 원추리는 여러 가지 효용이 있는 약초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순과 꽃과 뿌리를 다 약재로 쓴다. 음력 5월에는 꽃을 따고 8월에는 뿌리를 캐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황달, 성병, 고열 등등 큰 병에의 적응 이외에 한 가지 재미있는 효용이 있다. 원추리는 맛이 달고 독이 없는데 그것을 복용하면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심지를 부드럽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활락을 좋아하고 근심 없게 하며 몸이 가벼워지고 눈이 밝아진다. 이쯤 되면 원추리는 영약 중의 영약이다. 어느 기행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지리산의 어느 골짜기는 전체가 원추리만으로 뒤덮여 있고 꽃 필 때면 장관을 이룬다는 것이다. 꽃철에 맞춰서 찾아가기란 쉬운 일은 아니고 또 딱히 잊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언제라도 한번 그 골짜기로 원추리꽃 구경을 가야 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